국민 라디오. 안녕하세요. 노지민입니다. 오늘 저녁 8시 공정언론 국민TV 뉴스K가 개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체장의 득표 현황 그리고 당선자 확정까지 국민TV 뉴스K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격전 현장에 파견된 국민TV 취재진이 풀뿌리 민심의 정확한 현주소를 짚어드립니다. 노중면 앵커의 진행으로 이강윤 정치평론가, 김용민 PD가 나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개표 결과를 쉽고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오늘 저녁 8시 국민TV 뉴스K 주목해주세요. 네, 국민라디오의 18시간 특별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강원도, 충청남도, 대전, 충청북도, 인천, 경기, 부산 이 결과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충청도권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장님.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이 영남도 아니고 호남도 아니고 뭐 말하자면 캐스팅 보트를 쥔 지역으로 그동안 전통적으로 유명했죠. 네. 그렇던 충청도인데 지금 보니까 다 경합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 곳 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만은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2010년에는 앞섰습니다만은 대선 때는 또 오히려 역전된 데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야당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를 제가 반추해 보면은 예. 새누리당은 확실하게 당의 색깔로 당의 정체성으로 예. 득표를 했습니다만은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이 갖고 있는 플러스보다는 예. 물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 건 사실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새누리당에 대항하는 정당으로서 야당의 존재,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예. 그리고 그것도 제1야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번을 찍어준다. 여기에 플러스 후보 자신들의 강점 이런 것들로 개인기로 승부를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에 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들은 근원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예. 그런 환경이었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인 김한길, 안철수 역시 반성해야 됩니다. 예. 이번 선거 결과가 좀 뭐 어떻게 나올지는 7군데 경합지역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설사 네. 야권에게 다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 손 치더라도 예. 현재 야권의 지도부 좋아할 것 전혀 없습니다. 예. 아마도 더 비난과 비판 여론이 저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 안철수 공동대표는 윤장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뒤집는데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광주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야말로 지도자로서 그야말로 치명적인 흠집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는 예.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이번 선거의 어떤 수훈갑을 따질 때 김한길, 안철수를 얘기할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 오히려 방해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는 뭐 방해까지 했겠습니까만은 네. 김한길은 거의 방해 수준 아니었습니까? 예. 뭐 세월호 참사 때도 박근혜가 얘기만 하면 아이고 잘했습니다. 이딴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사람들 염장을 지른 사람이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게 크게 뻗어나가지 못하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사실상 김한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정도 되면요. 네. 물러나야 됩니다. 예. 물러날 뭐 하여튼 뚜렷한 명분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것 같아요. 어떻게 욕을 먹고 지킨 자리입니까? 자, 그런 김한길, 안철수 후보. 근데 이제 지금 광역단체로만 놓고 보면은 좋은 성적인 것 같은데 이제 기초단체장으로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경기도 안산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이게 최대 관심사입니다. 경기도 안산 지금 원래 있던 시장 그 양반 상중인데 낙천시키고 다른 사람을 거기 후보로 내세웠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야권이 분열된 가운데 선거를 치렀단 말입니다. 하여튼 뭐 어느 후보가 옳고 또 정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 내부 교통정리 과정이
대단히 부실했다는 거죠. 안산 지역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김한길 대표,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공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안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조차 없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 낙하산이라는 게 뭐 협의해서 하는 게 낙하산입니까? 협의를 하면 이미 낙하산이 아니죠. 예. 그게 뭐 지 맘대로 꽂아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지도력 부자입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가 미래협동조합 국민TV를 운영해 나가면서 우리 김용민 국장도 그 국장회의에 들어오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예. 우리가 일을 처리할 때 항상 협의하고 예. 합의를 이끌어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이 지나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장이라고 내 꼴린들 해가지고 야 해 하면은 이거 하루라도 버티겠습니까? 꽤 김한길 안철수는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 민주적인 의식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인지 정말 참 열받습니다. 예. 자, 앞으로 그 전국 전망 한번 좀 살펴보죠. 아직까지 뭐 결론이 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면은 예. 박근혜 정권에게는 참 최악의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예. 왜 최악이냐? 예. 이 새누리당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제 증명이 됐다는 것은 그렇죠. 향후 새누리당의 전국 운영에 엄청난 운신의 폭을 줄이는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예. 새누리당이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아니고 새누리당이에요. 새누리당이 앞으로 그 총선을 맞이해서 혹은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면 저희들이 나서서 국민들의 시선 쪽으로 돌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야 예. 맞는 거거든요. 항상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은 욕먹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게다가 그 대통령이 박근혜이니까 안 먹을 욕도 뭐 자초해서 먹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새누리당이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사기를 쳐야 되는데 예. 이제 어떻게 감히 그렇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예. 박근혜가 숨만 그냥 내셔도 화들짝 놀라야 될 그럴 판인데 도저히 기대할 것이라고는 박근혜 눈물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새누리당이 자처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최악의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집권당이 사실은 그 대통령을 조금 견제하고 뭔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박근혜 정권 역시 이 정주행을 하는데 엄청난 장애를 초래할 게 뻔합니다. 예. 가령 안대희를 총리 후보로 낙점했을 때 만약에 정당 내부의 어떤 의견을 들었더라면 절대 안대희 못 줬을 겁니다. 예. 결국은 안대희가 하루에 1,000만 원씩 예. 뭐 5개월에 걸쳐서 몇십억을 벌어들이는 것이 그게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의 대가리에서는 민정비서관들이 전부 다 판사 아니면 검사 출신들이거든요. 민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 즉 안대희를 검증해야 될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 생각에는 안대희가 잘못한 거 없어. 안대희가 무슨 사기를 쳤어. 뭘 쳤어. 아유 그냥 큰 사건 수임해가지고 맡아주고 돈 받아보는 게 뭐가 잘못한 것이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안대희를 갖다가 총리로 낙점을 했다가 결국은 그렇게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예. 청와대의 의식을 교정해줄 유일한 세력은 집권당인데 집권당이 완전히 저렇게 박근혜 치마 속으로 폭 들어가버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청와대는 브레이크 없는 전체가 돼서 죽음의 질주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초래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참 이번 선거 결과 박근혜의 눈물 마케팅이 성공함으로써 새누리당이 완전히 참패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 참패에 이르지 않은 것이 오히려 독이 돼서 이 정권과 집권당을 더 큰 나락과 더 큰 널프로 빠져들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아니라 오늘은 그 투개표 특별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출구조사 결과 1위만 발표를 하겠습니다. 서울 박원순, 인천 죄송합니다. 다시 서울부터 하겠습니다. 서울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인천 새누리당 유정복, 경기도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강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대전 새정치민주연합 권선택, 충남 새정치민주연합 안희정, 충북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세종 새정치민주연합 이춘희, 대구 새누리당 권영진, 경북 새누리당 김관용, 경남 새누리당 홍준표, 울산 새누리당 김기현, 부산 새누리당 서병수, 제주 새누리당
원희룡. 계속해서 광주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전남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전북 새정치민주연합 송하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게 되면은 단순 1위로만 보게 된다면은 새정치민주연합 10곳, 새누리당 7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교육감 보니까 경남하고 제주도 진보 쪽이 우세하게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교육은 진보가 옳다. 경쟁 위주의 교육 안 된다. 다 함께 잘 사는, 또 서로 밀고 끌고 이끌어주는 인간적인 교육. 이것을 지금 우리 국민들은 희구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정권을 드러났습니다. 바꿔야지. 서남수 같은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하고 황제 주찬하고 황제 라면이나 끓여 먹는 그런 인간이 있는데 교육감 잘 뽑아놓으면은 뭐 못 뽑은 것보다는 더 낫겠습니다만은 네.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그래요. 아니 근데 박근혜를 지금 보니까 일단 인물의 유명세, 중량감 이런 거 많이 따지네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원희룡이가 제주에서 원희룡이 서울시장 나와봐도 되겠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먹히는 거 보면은 사실은 그 굉장히 좀 중앙 무대에서 날고 긴다 하니까 뭐 다운그레이드 한 거 아니에요. 제주도 가가지고. 그래서 당선된 거지. 안 그렇습니까? 네. 홍준표도 마찬가지예요. 딴 거 아니에요. 뭐 서울에서는 입금도 안 되지만은 예. 손에서 아야 참. 부산하고 대구도 새누리당이 차지한다면 그건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인물의 중량감보다는 박근혜 눈물이 먹혔다고 보는 거고 뭐 경북이나 울산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뭐 바닥 자체가 다 그런 토양이니까. 자, 울산대 선거 결과 보고 네. 정몽준이 정치적 재기를 하려면 울산시장 출마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도로 들더라고요. 울산으로 가서 정몽준 씨가 예를 들어 울산 가면은 퇴지역 무소속으로 나와도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나와도 될걸? 통합진보당으로 나와도 아마 될 거예요. 예,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울산이면 더 잘 되지. 거기는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당 아니겠습니까? 진보당으로 넣으면 네. 아주 압도적으로 이길 거야. 예. 지금 말이죠, 이 경기 성남시장 출구조사 결과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기초단체, 한 220군데가 넘은 이 기초단체도 사실은 다 조사를 해야 마땅한데, 그렇게까지 할 여력은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광역단체장만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이재명 시장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하여튼 사전 조사에서는 상당히 이재명 시장이 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돌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낮에 관측하기로는 성남시 상황이 썩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죠.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기초단체, 구청장은 없죠. 경기도 아래에서 시장 군수 선거가 여의치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요. 좀 그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 시장 군수 안산시를 포함해가지고 말이죠. 여기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패한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는 달리. 그렇다면 이건 당지도부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용인시 같은 경우 그분의 개인의 인격이나 품위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번에 나온 분은 좀 제가 용인 살지 않습니까? 네. 이 어떤 분인가? 이 뭐하는 분인가? 지금 개표가 막 시작됐네요. 예, 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경남 진주부터 지금 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나도 진주 출신이지만은 예. 내가 태어나기로는 산청에서 태어났지만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진주에서 나왔거든요. 예. 진짜 선거 결과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에서 먼저 시작한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 속속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지난 대선 결과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도움이 없더라도 이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진 형국이네요, 보니까.
사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봐라, 우리가 이겼잖냐? 무슨 뭐 대선 때 부정선거?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방선거 했더니 이겼잖아, 우리가. 이게 새누리당이 이 논리를 팍 전파하고 설파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 국정원이 간첩 증거 조작을 한 것도 실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다, 이걸 입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단 뭐 그 뜻을 이루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될 공산이 높죠. 뭐 아니죠. 그럴 수도 있겠네. 봐라, 박근혜가 눈물만 흘렸더니 이렇게 영남 싹쓸이 하지 않았느냐. 박근혜는 인기가 있다. 새누리당이 인기가 없어서 진 거지. 아이고. 예. 참. 자, 지금 강원도지사 선거도 지금 개표가 막 시작됐습니다. 지금 뭐 0%대긴 합니다만은 최문순 지사가 이기는 방향으로 지금 우선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0%대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아무 의미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도 37표 차 지금 개표가 됐습니다. 아니 뭐 118표대 이게 무슨 뭐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선두가 중요하더라고요. 네. 선두를 유지하다가 역전되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네. 자, 지금 성남의 결과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성남. 사실 기초단체장 가운데서 가장 정치적 무게감이 있다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일단 국정원 직원이 이재명 시장 정치 공작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적지 않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재명 시장 과연 이번에 재선할지, 재선하게 된다면은 참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네. 뭐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 경쟁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또 게다가 또 분당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은 또 새누리당의 거의 아성인데 아까 보니까 분당의 그 투표율이 매우 높더라고요. 예. 그 분당, 수정, 중원 이 세 개의 구가 있거든요. 성남시 안에. 성남시에는. 예. 근데 이제 사실 또 분당구가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예. 이게 수정하고 중원을 합치면은 분당보다는 많습니다만은 각계로는 분당이 훨씬 못 미치는 이제 이런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분당이 한 30만 되면은 두 개 합치면 40만 되는 이런 구조일 겁니다. 근데 분당 쪽이 그 수정이나 중원에 비해서 투표율이 한 3~4% 이상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재명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또 주목이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만난을 이겨내고 많은 그런 난관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하게 된다면은 그 뭐 진짜 이재명 시장의 정치적 무게감도 상당히 높아지게 될 거예요. 네. 뭐 국회의원 한번 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상당한 그 파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기도지사 개표가 막 시작이 됐네요. 33표 했는데 56대 44래. 예. 100명도 조사를 못한 상태군요. 예. 자, 지금 조금씩 이렇게 강원지사 선거가 개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지금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기는 그 후보는 막 움직이면서 주먹을 쥐고 막 손을 흔들고 이거 하잖아요. 저도 했었어요. 예, 이거 다 찍습니다. 예, 다 찍더라고요. 발장 끼는 거 한번 찍고, 손 흔드는 거 찍고, 다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후보 사무실에 와가지고, 크로마 깔고, 크로마라고 하는 건 이제 블루 스크린 뒤에다 깔아놓고, 그래서 이겼다 표시 한번 가고요. 또, 이렇게 팔짱 끼는 거 하나.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날고 봤더니. 유리하면은, 왜 이렇게 손 흔드는 거, 불리하면은 발장 끼고 그냥 하는 거, 이렇게 하죠. 한 20일 전에 그렇게 합디다 보니까. 예. 자, 초반 선두가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면도 있어요. 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창원시장. 우리 보온상수가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예. 아이, 참, 진짜. 보온상수 참. 창원시장에 출마를 다 하냐. 나 진짜. 다운그레이드 한 거예요, 다운그레이드. 새누리당은 다운그레이드가 유행인가 봐. 예. 거기는 이제 사실은 뭐 명분, 품격 이런 거보다는 주로 기득권에, 실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건 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그게 중요하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중대한 시련을 맞게 된 정몽준 후보.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즉 경남지사는 결국 홍준표 후보의 낙승이 예상되고 있는 구조긴 합니다만은 박종훈 경남교육감 후보의 지금 선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박종훈 후보가 승리하게 된다면은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경남에 진보교육감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근데 경남지사가 홍준표면은 그 싸움 많이 하겠구만. 네. 근데 교육감이 좀 불리합니다. 지사하고 싸우면은. 예. 그렇죠. 아무래도 교육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뭐 여러 가지로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이제 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이제부터 초조하게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성남은 개표조차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도 한번 볼까요? 용인시 같은 경우 제가 있던 그 용인시 같은 경우도 아직 개표가 시작되지 않았고 지금 TV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런 개표 결과가 사실은 현재 개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직 이렇다 할 의미 있는 지금 개표율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갖고 뭐 희비가 엇갈리는 건 정말 너무 이런 면이 있고요. 하여간 결과를 좀 지켜보죠. 자, 음악 한 곡 또 듣고 갈까요? 네, 그렇죠. TV 잠시 후에 저녁 8시부터 국민 TV에서 이렇게 개표 방송을 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과 또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네, 서영석 기사장님. 자, 이번 그 선거 결과. 지금 기초단체 선거,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 아직은 뭐 이제 시작 단계긴 하지만 네. 무소속 후보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네요. 현재까지 보이는 바에 따르면. 뭐 이제 뭐 1% 개표도 안 된 상태라서 섣불리 제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은 예. 무소속이 우세를 보인다면은 예. 결국은 공천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2등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그게 뭐 어차피 새누리당 간판으로는 안 될 거 빨알반짜니까 다 무소속으로 나오는 건데요. 예. 무소속이 강세라는 것은 진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공천을 개판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무소속이 강세를 보일 리가 없는 거죠. 예. 이래저래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도 선거 후폭풍에 시달릴 공산이 높습니다. 예. 이번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이제 녹색당 후보가 나온 과천시장. 과천이죠. 예. 예. 저 진짜 궁금해요. 예. 과천시장 현재 그 개표가 아직 시작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과천시 상황을 좀 보면은 예, 아직 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다른 서울 지역에서 지금 개표가 시작이 되고 있는지 또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뭐 지금 화면이 뜨지 않는 걸로 봐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게 되는 지역이 이제 서초 3선거구인데요. 네. 새누리당 최호정 후보가 출마한 곳입니다. 최시중 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입모양을 이렇게 했던 그저 박원순 시장을 터무니없는 논리로 이렇게 괴롭혔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죠. 예. 이분도 상당히 관심이 되고요. 인천 남구 국회의원 이분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인천 남구의 그 국회의원이 아니라 인천이면은 이제 인천광역시 남구 예 선거구 출마하신 분 중에 김금용 후보라고 있어요. 이분은 사기 전과가 있는 분이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공천을 못 받게 돼 있었는데 네. 우리 또 대통령을 누나로 부르는 윤상현. 윤상현 의원이 또 밀어주는 바람에 공천이 그래요? 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아니 뭐 실제로 죄송합니다. 이 인천 남구 의회 의원 선거에 나온 게 아니라 인천시 의원 선거에 나왔군요. 예. 그런데 인천 남구 제4선거구에 나왔는데 여기도 역시 지금 현재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 중구도 주목돼요. 서울 중구 같은 경우 여기에 중구에 서울시 의원 선거로 나온 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의회 의원이군요. 서울 중구의회 의원 선거에 나온 분 중에 새누리당
오세홍 후보가 있어요. 오세홍 후보. 이분은 중구 다선거구에 나왔는데 이 절도, 특수절도 이게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송파구 의회 의원 선거에 또 출마한 분 중에 저분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은 송파구 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분 중에 이혜숙 후보가 있는데 송파구 마선거구에 나온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처음엔 음주운전 걸렸고요. 다음에는 음주 측정 거부 걸렸고요. 그 다음에는 무면허 운전이 걸렸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네. 어느 당입니까? 네, 아직 여기도 지금 현재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표가 아마 8시쯤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소 게임이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접전 지역이 많다 보니까 말이죠. 근데 이건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기성, 구청장, 시장 그리고 군수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인지도를 밀고 나가기 때문에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낙선된다는 거는 뭐 말하자면 잘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수도권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뭐 서울하고 경기도를 내주긴 했지만은 뭐 기초단체 기초는 거의 뭐 싹쓸이를 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초선거에서 약세를 보인다면은 공천 잘못 역시 공천 잘못이죠. 공천 잘못도 있겠지만 그렇죠. 사실은 정당에서 공천을 왜 하는 겁니까? 못하는 사람 솎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합당한 인물을 후보로 내세우는 건데 새 인물 내세워서 떨어진 거나 기존의 인물 괜찮다고 해서 내세운 거나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은 뭐 이도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좀 새정치민주연합 그 기초선거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또 분석이 됩니다. 이게 참 초미의 관심사군요. 성남시장 선거.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예. 지방선거에서는 사실 지역주의 넘기 힘들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오거돈 후보가 뭐 지더라도 거기까지 턱 밑까지 쫓아온 것만 해도 지역주의의 벽에 금을 가한 것은 금내게 한 것은 금가게 만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있죠. 그러나 당선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는 없죠. 예. 당선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뭐 참 초조하네요. 제가 이제 사실 뭐 수도권이야 뭐 서울 이기면은 이제 경기 인천이 뒤집어진다 손 치더라도 뭐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데미지가 적은데 반면에 부산을 이긴다면은 이 모든 것을 상쇄할 정도로 엄청난 이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 결과가 저는 더 관심사가 되는데요. 또 여론조사, 출구조사도 JTBC에서는 오거돈 이긴 걸로 나오고 네. 어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미세하지만 지는 걸로 나온 걸 보니까 진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몽준 후보 캠프 상황실에 정몽준 서울시장 당선 축하가 적힌 소형 현수막을 든 분들이 나타났다고 하는군요. 예. 아니 뭐 정신승리하는 거죠. 예. 뭐 참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 참 이걸 보면서 제가 비웃기보다는 좀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제 선거 때 우리 사무장께서 샴페인까지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거 누가 먹었나? 사무장이 드셨겠지. 그래요.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남기신 글처럼 오늘 밤 승리의 기쁨으로 술 한잔하고 싶다. 뭐 이런 글을 우리 논현동 신사님도 올리셨고요. 고승덕 씨가 아마 뭐 정몽준 못지않게 타격이 클 거예요. 이거 뭐 수신제가 못해서 결국 이꼴 당한 거 아니냐. 뭐 세인들의 손가락질도 받을 거고요. 그렇죠. 이제 아까 인지도와 지지도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그러나 그래도 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인지도를 바탕으로 드러난 본 실력이 내공이 있다면은 그대로 낙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승덕은 그 인지도에 비해서 그 인간 됨됨이가 너무나 천양지차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저조한 성적으로 결말을 맺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시중 씨 딸 최호정 의원 그분이 이제 입꼬리를 올리면서 막 예전에 박원순 시장 비웃은 거 있었잖아요. 네.
그걸 두고 나이키 모양이라고 이렇게. 나이키 모양.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나이키 모양. 그거 정말 아주 멋진 표현이십니다. 약간 입이 삐뚤어졌나 봐요. 한쪽이 높이 올라가 있더라고. 몰라님이시네. 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딸 나이키 그게 모양. 사진의 마술일 수도 있어요. 예. 저도 옛날에 저를 무슨 청탁했다고 한참 끼었을 때 예. 우연히 누구 모임에 갔다가 생각을 쭉 하다가 입을 약간 삐뚤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사진을 이남뉴스 기자가 찍었는데 계속 그 사진을 올리더라고. 그것처럼 최호정 씨의 입이 삐뚤어진 사진도 어찌 보면은 사진이 마술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을 물고 늘어지는 그 천박한 모습과 그 사진이 너무나 매치가 잘 되는 바람에 그런 안 먹어도 될 욕을 먹은 거죠. 자,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전 예측대로 한 10군데서 이기는 걸로 나왔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는, 전국의 주도권을 쥐겠죠?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도 아무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어떤 주도권 아래 있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근데 나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그렇게 크게 바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사실은 새누리당이 자기들이 입장이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뜻대로. 그렇죠. 움직였습니다. 우선 새누리당이 어떤 욕을 먹든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참패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예. 국회에 다수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은 새누리당 아닙니까? 예. 그 새누리당의 이 박근혜 의존도가 더 커짐으로써 예. 청와대 꼭두각시로 전락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 국민을 바라보기보다는 청와대를 바라보는 예. 그런 정치를 할 거는 너무나 빠날빠짜거든요. 예, 서영석 이사장님. 예. 제가 먼저 좀 인사를 드리고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8시 방송하는데 빨리 올라가세요. 예, 그렇습니다. 대타라도 하나 갖다 놓고 가야지. 우리 대타. 아름답고, 지성미 넘치고. 알고 봤더니 건성 피부가 아니었어요. 지성이었구나. 지성 피부를 자랑하는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가 지금 와 계십니다. 네. 벙커원에서 이렇게 날라오셨고 식사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올라가야 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주 득달같이 달려오셨네. 네.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요. 자, 8시부터 밤 12시까지 또 국민 TV가 잠시 후 TV 방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애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 먼저 9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기 전에 저거나 좀 손보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저거가 뭐냐면은 안에 TV가 있는데 이게 컴퓨터를 통해서 보여주는 TV가 되다 보니까 지금 오랫동안 신호가 없다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근데 YTN 뉴스가 있어야 우리가 보고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봐달라고 그런 겁니다. 예. 좀 봐주고 가십시오. 자, 문희정 아나운서 온 기념으로 노래는 한 곡 들을까요? 네, 그냥 계속 말씀을 좀 하시죠. 예, 제가 준비를 하는 동안 일단 말씀을 좀 하시죠. 이제 제대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초반 득표는 거의 출구조사 비슷하게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광역단체장 7군데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곳은 6군데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초반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초반에 무소속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보였던 호남 쪽도 개표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득표가 늘어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네요. 역시 무소속 강세라고는 하지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아성을 넘어서기에 호남에서는 여전히 무소속의 한계 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전남 진도 군수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네. 지금 전남 쪽은 워낙 투표율 자체가 좀 높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나오는 것은 출구조사가 아니고 현재 이제 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반 개표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호남 쪽이 아무래도 이제 이게 개표는
투표함이 도착된 순서대로 이제 하게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호남 쪽에 투표함이 그 도착이 빨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는 부산 쪽, 그 호남 쪽이 더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부산에서도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경북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경북 구미시장에는 반인 반신 발언을 했던 남유진 현 시장, 남유진 후보가 아주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네요. 네, 경북 문경시장에서는 고윤한 새누리당 후보가 60.5%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네요. 개표 상황은 3.9%입니다. 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후보로는 충남지사 안희정이 47.0%로 1위, 그다음에 전남지사 뭐 이런 데는 다 마찬가지고, 충북지사도 아까 지난 걸 보니까 1위였고, 서울시장 1위, 그 다음에 새누리가 1위를 달리는 곳은 경기지사 남경필, 64.2%, 대구시장, 그리고 경북지사, 경남지사, 제주시장 5군데입니다. 경기가 좀 의외네요. 예. 아직까지는 사실 그 개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요. 네. 예, 지금 무소속의 오거돈 후보 부산시장으로 나섰죠. 51.8%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초반 개표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다 7군데, 새누리당이 5군데, 그리고 무소속이 1군데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초반 개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고 관심사는 역시 부산과 경기, 인천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에서 박근혜를 지키겠다고 나섰던 남경필이가 당선된다면은 경기지사 그만두고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비아냥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와 관계없이 남경필 후보가 강세를 보인다면은 역시 이 인구가 적긴 하지만은 시골 지역, 그 노년층이 많은 이쪽의 강세가 반영된 게 아니냐. 그리고 그쪽에서 역시 박근혜 눈물 마케팅이 주요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초반 개표는 1% 미만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 그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의 개표 추세가 뭐 끝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긴 합니다만은 지역별로 현저한 그 투표 성향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 지역만 하더라도 같은 인천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강화, 옹진, 과거 군 지역에다가 인천에 편입된 지역, 이런 쪽에는 새누리당이 강세입니다. 반면에 인천의 도시 인구 밀접 지역은 아무래도 송영길 시장이 좀 강세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투표함이 새누리 우세 지역에서 먼저 까진다면은 초반은 새누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접전 지역의 경우에는 끝까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전 투표를 했던 그 투표함과 섞여서 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따로 하질 않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 투표는 출구조사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죠. 섞여서 이제 개표가 됐을 경우에 실제로 나온 출구조사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것도 관심사죠. 그렇죠. 예. 예. 여야가 서로 엄살을 부렸던 것처럼 다들 자기에게 불리했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에게 불리했다라면은 현재 그 출구조사에서 새누리당에게는 마이너스점을 줘야 될 것이고, 역시 거꾸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불리했다면은 현재 출구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득표에 마이너스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예측이 어렵다.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 외에 예전에는요, 사실 선거에서 각 당이 굉장히 우세를 자신했었다면 이번에는 유독 엄살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각 당이 불리하다라는 전략을 더 많이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당연한 건데, 시점상 사전투표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이루어진 닷새 후에 사실 이제 메인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요. 사전투표에서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해야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 불리하다라고 엄살을 피웠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화면이 SBS 화면이죠. 예. 자, JTBC를 만약에 봤을 경우,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워낙 그 JTBC를 통해서 개표 방송을 보겠다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참고로, 네. 예, 저희가 8시부터는 국민 TV,
저희도 개표 방송을 시작합니다. 텔레비전으로. 예, 그래서 지금 저와 같이 방송을 하고 있던 김용민 PD가 개표 방송을 위해서 구청 스튜디오로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 땜빵 전문, 영원한 땜빵 전문 문희정 아나운서가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네. 지금 강원지사 개표 8.3% 됐는데 최문순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충북지사 이시정 후보가 아주 약간의 표차로 앞서고 있네요. 충남지사 안희정 후보 51.1%를 얻어서 86표 차로 현재. 지금 현재는 의미 없습니다. 서로 뭐 해봤자 몇백 표 개표된 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는데요. 네네. 근데 이 추세 그대로 간다면은 상황은 달라지겠죠. 방송 3사의 여론조사는 출구조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추세를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전에도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은 여론조사를 계속 했었는데요. 마지막 날, 즉 6월 3일자 조사 결과를 보면은 광주시장의 경우에는 강원태 현 시장, 즉 무소속의 강원태 후보가 윤장현 후보를 0.2%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어요. 근데 딱 하루 만에 실제 표를 까보니까, 표를 까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출구조사를 해보니까 윤장현 후보가 오히려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거라는 것은 정말 투표장에 들어갈 때까지는 누구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민심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특히 접전지역 JTBC 출구조사와 방송 3사 여론조사 출구조사가 달랐던 그 세 군데 인천과 경기 그리고 부산은 여전히 좀 더 한 50% 내일 60% 이상의 개표율이 돼야 큰 표차가 없이 만약 접전 양상이 진행된다면은 결과가 윤곽이라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선거 결과를 지켜보는 많은 분들 오늘 밤 치맥하시면서 밤늦게까지 잠 못 들 것 같습니다. 저는 단식 중이라서 치맥 못 하는데요. 안타깝네요. 지금 한 몇백 표 개표된 상황에서 안희정 후보가 좀 앞서 나가고 있고요. 역시 윤장현 후보 역시 강원태 후보에 비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표차는 30표, 40표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국민라디오가 새벽 6시부터 18시간 계속해서 투개표 특별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8시부터는 국민라디오와 TV가 동시에 개표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팟빵에서 늘 뉴스케이를 보시던 그 TV 보기를 눌러주시면 8시부터는 텔레비전으로 개표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개표 방송은 노정면 국장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김용민 PD와 이강윤 평론가가 함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TV 개국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어제 제가 살짝 연습하는 걸 봤거든요. 네. 이사장님 굉장히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부분 손색이 없던데요. 예, 손색이 없던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네. 팟빵 게시판에 최시중의 딸인 그 최호정인가요? 그 양반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역시 입술이 진짜 나이키 입술이긴 맞네. 일부 게시판을 보니까 오늘 밤 12시쯤에 김어준의 KFC에 박원순 후보와 조희연 후보가 출연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아마 저희 그 국민 TV에서도 섭외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확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네요. 그러나 8시부터 시작되는 TV로 보는 국민 TV의 개표 방송 한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서 이사장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TV 안 나오시나요? 아니 TV에 제가 나가면 되겠습니까? 저 같은 그런 이 비주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 김용민 국장 정도의 비주얼은 돼야 나갈 수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이제 라디오는 아무래도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이사장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나오는 게 별로 무리는 없습니다만은 TV는 아무래도 좀 그렇죠. 예. 지금 진행하는 노정면 국장이나 그다음에 노정면 국장의 진행을 도와줄 김용민 국장
그리고 이강윤 평론가 모두 뭐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로 바뀌어도 전혀 손색 없는 선거방송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널 국민TV 뉴스K로 고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라디오 방송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좀 해주시죠. 예, 뭐 사실 정의가 살아있다면은 최소한 새누리당이 이기는 그런 선거 결과가 와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선거의 결과라는 것은 뭐 저 개인의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국민의 집합적인 의지가 피력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역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발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다 행사한 한 표가 결국은 이 정권을 정신 차리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초석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큰 기대를 가지시되 그 기대의 결과가 미치지 못하다 손 치더라도 현재보다 적어도 더 나은 성적이라면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지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새벽 6시부터 전해드린 국민 라디오만의 투개표 특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8시부터는 국민 TV와 라디오가 동시로 생중계하는 개표 특별 방송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석 이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